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놀라울 만큼 사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을 끝낸 듯한 기묘한 힘을 풍깁니다. 우리는 그들을 흔히 인간관계의 고수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단순한 직감이나 운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세심한 관찰,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읽어내고 있지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언제나 조용한 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어떤 성향인지 단 몇 마디만 나눠도 파악했고, 어떤 동료가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나서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했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사람을 읽고 상황을 계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그저 영리함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오래 겪으면서 얻은 통찰의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아는 자는 말이 적고 세상을 아는 자는 얼굴이 흔들리지 않는다. 깊이 파악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관찰하다가 한 번의 결정적인 한마디로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은근히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지혜를 배워 우리 자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들이 가진 통찰의 본질과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관찰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말보다 눈으로 세상을 읽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손짓, 목소리의 떨림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분위기와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직장에서 늘 과묵했고 회의 자리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팀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항상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그를 소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눈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협력하고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지 단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대신 묵묵히 보고 듣습니다. 정약용은 귀는 넓고 입은 좁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들으면 세상을 알게 되고 불필요하게 말하지 않으면 타인의 속마음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조용하지만 눈빛이 예리하고 말을 적게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 이들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쌓은 뒤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입니다. 이 침착함이 바로 그들의 힘입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후회했는데 그 사람은 늘 묵묵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는다. 이 차이가 결국 신뢰와 영향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힘은 큰 소리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한 관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먼저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둘째, 이런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행동과 말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 이 첫 번째 특징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깊은 통찰의 뿌리입니다. 세상을 먼저 보고 듣는 힘이 결국 사람을 읽고 관계를 지혜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표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담담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언제나 조용하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끝까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한 번은 유산 문제로 큰 소리를 쳤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며 이야기했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화만 내던 남동생보다 침착하게 대응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이고 사람을 읽어낼 때 필요한 냉정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눈이 흐려진다. 즉, 감정이 앞서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낄 때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어떤 말을 해야 가장 현명할지를 고민합니다. 이들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관계를 망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차분함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착하거나 무른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상황을 분석하며 필요한 때를 기다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결국 관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만든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은근히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이들은 평온한 얼굴 뒤에서 이미 한 수, 두 수를 앞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화려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행동을 꾸준히 보여주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약했습니다. 한 친구가 자주 도와줄게, 네 편이야라며 달콤한 말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힘을 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아닌 행동을 지켜보며 그 사람이 언제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것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친구는 필요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크게 실망했지만 남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을 보면 된다. 정약용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말은 바람 같으나 행실은 그림자와 같다. 사람의 말은 쉽게 바뀌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본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가 꾸준히 보여주는 작은 행동을 체크합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은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행동이 다르면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말에만 기대어 판단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상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습관과 선택을 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등을 돌리는지, 작은 약속도 쉽게 어기는지 등을 세심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분명합니다. 첫째, 말은 언제든 꾸며질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을 드러낸다는 것. 둘째, 오래 지켜보는 힘이야말로 사람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 은근히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이나 감정적인 호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동의 기록을 쌓아가며 언젠가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관계를 단숨에 끊지 않고 천천히 거리를 둔다는 점입니다. 통찰력이 깊은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도 즉각적인 단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도 겉으로는 조용히 예의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아갑니다. 이유 없이 연락을 줄이고 중요한 이야기에서 슬며시 제외시키며 자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40년을 함께하며 서로 의리 있는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며 중요한 재정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는 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이 얻을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그는 당장 싸우거나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함께하던 모임에서 물러났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조용히 자신만의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었고 결국 상처 없이 그 친구와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함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멀리 두는 것이다. 급하게 관계를 끊으면 불필요한 다툼과 후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거리를 서서히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우아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 폭발 대신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당장 복수하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행동 반경을 옮기며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판단할 때 성급한 감정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둘째, 상대가 신뢰를 깨뜨렸다면 소리 지르거나 싸우기보다 천천히 거리를 두며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 차갑고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통찰력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할 경계와 내가 떠나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아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말보다 행동을 더 크게 말하게 둔다는 점입니다. 통찰력이 깊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한 때에만 단 한 문장으로 핵심을 찌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듣고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직장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말을 아끼고 동료들의 의견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극적이라 평가했지만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그녀는 정확한 문제점을 한 번에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의도와 패턴을 파악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그녀는 단숨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 깊은 사람은 말을 아낀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100번의 설명보다 강하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지만 그 한 번의 발언으로 상대를 단숨에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관찰했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모든 대화에서 내 감정을 즉시 드러내지 않는 것. 둘째, 말하기 전에 충분히 관찰하고 정보를 모은 뒤 핵심만 짚어내는 것. 셋째, 필요할 때 한마디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은근히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침묵의 힘을 압니다. 말이 많을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세상을 읽는 사람은 상대가 대비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말할 때 이미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과 침묵,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은근히 무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다. 둘째, 겉모습보다 본질을 읽는다. 셋째, 감정을 이용해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는다. 넷째, 관계의 흐름과 권력 구조를 정확히 읽는다. 다섯째, 말보다 행동을 통해 결정적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파고들어 상대를 읽고 필요할 때 단 한 번의 행동과 말로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세상을 관찰하고 기다릴 줄 아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결국 멀리 간다. 서두르며 떠드는 사람보다 묵묵히 세상을 읽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특징은 단지 다른 사람을 조심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듣고 관찰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내는 태도.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야기와 닮은 사람이 있나요? 그들의 통찰력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또 여러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배우고 싶은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하루와 평온한 관계를 응원합니다.